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슈 관련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개인 공매도 늘린다지만 신용 규제가 발목입니다. 정부가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신용 공여 한도 규제 탓에 원활한 주식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신용 공여액을 책정할 때 신용 대주 반영 금액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네. 공매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일단 용어 자체도 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안 기자님께서 또 쉽게 풀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정부가 공매도를 이제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3월 16일부터 이제 공매도를 재개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추가 연장을 결정했고 말씀하신 대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다만 전면적으로 재개되는 건 아니고 조금 부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형주인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종목만 일단 재개하고 이거는 코스닥 200 종목은 코스피 917개 종목 중에 22%, 또 코스닥 150개 종목은 코스닥 1470개 종목 중에 한 10%, 그러니까 상위 한 10%에서 20% 정도의 대형주만 일단 공매도를 실시하기로 했고 기관 외국인 개인들도 이제 똑같이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버블 논란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1분기가 지나면 4, 5월 정도에 사실 계절적으로는 좀 조정 국면이 있는 시기도 많기 때문에 네. 5월부터 이제 개인들도 무제한적으로 공매도가 또 가능할지 개인들의 어떤 공매도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원칙적으로는 개인들도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네. 기관하고 외국인 개인 똑같이 하겠다는 입장이긴 한데 개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제한은 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개인들이 공매도를 사실 너무 많이 했다가 혹시 손실폭이 좀 커지면 좀 문제가 될까 봐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공매도의 특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이제 내가 파는,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야, 주가가 떨어져야 이익이 나는 구조인데 네.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이익이 나는 그 폭은 주가로 한정돼 있으니까 이론적으로 0원 밑으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공매도로 벌 수 있는 이익의 최대 폭은 주가만큼인데 이론적으로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공매도를 했다가 자칫 주가가 올라가면 손실폭은 무한대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일종의 파생상품의 성격이 약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들의 경우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가이드라인을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고, 네.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하려면 사전 교육과 실전 모의 투자를 반드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초기 투자 공매도 투자 한도도 3천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연간 1인당 개인 평균 공매도 금액이 한 2,300만 원이었다고 하니까 그걸 좀 고려해서 3천만 원으로 했고, 다만 2년 내에 이제 누적으로 5번 이상 공매도를 한다든가 누적 차입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좀 한도를 7천만 원 늘려주고, 또 그러다가 투자 경험이 2년 이상 쌓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들도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초기 공매도 투자 한도 개인은 3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보완됐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려고 해도 주식을 빌릴 수가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됐나요? 그런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이른바 이번에 이제 K 대주 시스템이라는 걸 좀 도입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일 핵심은 그동안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려고 해도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빌릴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적었다, 이런 지적이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대주 서비스를 그동안 제공하는 증권사도 한 6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빌리려고 해도 빌릴 수 없었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이번에 K대주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체로 코스피 200 지수, 200 종목, 코스닥 150개 종목들은 대부분 개인들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총 2조 원, 3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대주 물량을 개인들에게 또 빌려주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발표긴 합니다. 네.
이 대주 거래는 개인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일단 많은 증권사들이 앞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2, 3조 원 규모의 주식을 개인들에게 빌려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 약간 복잡하긴 한데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공매도로 주식을 빌려주는 이제 대주 시스템들이 뭐 여러 가지 원천들이 있습니다만 주로 가장 많은 게 신용융자 거래를 통해서 산 주식을 담보로 맡긴 그 주식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들한테 빌려주거든요. 신용융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미수거래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미수거래는 이제 마치 외상거래처럼 내가 돈이 부족해도 주식을 조금 더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래가 미수거래인데 신용융자는 그냥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신용융자를 할 때는 빌려주는 증권사도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이자나 수수료 외에도 증거금이라는 걸 내요. 증거금이라는 걸 40%의 증거금을 내고 또 빌려준 돈으로 산 주식을 담보로 맡깁니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내가 빌려준 금액의 140% 정도를 항상 잡아놓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이제 신용융자 시스템인데 그렇게 담보로 잡아놓은 그 주식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개인들한테 공매도용으로 대주로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 신용융자 서비스를 합니다. 28개 증권사가 현재 신용융자를 네. 하고 있고 그러면 빌려준 돈으로 이제 고객이 주식을 샀으면 그걸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담보로 가진 주식을 개인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의외로 실제로 이 대주 거래를 하는 증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게 너무 네. 소극적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있었고 그래서 이걸 조금 규제를 풀어주면 그래서 개인들 증권사들이 좀 대주 시스템을 좀 더 그러니까 이 신용융자로 담보로 맡긴 주식을 개인들한테 좀 더 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의 핵심입니다. 네. 증권사 입장에서도 신용융자를 해주고 그걸 또 대주까지 해주면 네. 증권사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알파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 이걸 좀 많이 활성화할 법도 한데 그동안 대주를 안 해줬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좀 건전성 규제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용융자와 대주한 물량을 다 합해서 증권사가 빌려주는 금액은 증권사 자기 자본의 100%를 넘기면 안 된다. 이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융자도 돈을 빌려주는 거고 대주도 주식을 빌려주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이 빌려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 많이 무제한으로 빌려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뒀던 건데 이번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신용융자를 중심으로만 건전성 규제를 하고 요 대주 빌려주는 거와 관련돼서는 이 건전성 규제에서 좀 축소하거나 빼주거나 하겠다. 이게 지금 정부 방침이에요. 왜냐하면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신용융자만 자기 자본 내에서 하면 되고 대주는 뭐 플러스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면 마음껏 좀 대주를 많이 빌려줄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의 계산이고 건전성 이거 뭐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건전성 규제가 풀리면 좀 대주 서비스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네. 일단 그동안 있었던 증권사 자기 자본의 100%를 넘지 않는 규모의 그 규제가 원래는 이제 신용대출과 대주까지 합쳐서였는데 이제는 대주는 분리하고 네. 신용대출까지만 100%로 하는 방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뢰의 문제고 이 신뢰가 깨졌을 때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금융당국이 어떻게 또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논리가 이제 들어간 건데 신용융자와 대주는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융자라는 건 소비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증권사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빌려주는 증권사 입장에서 신용융자가 많아졌을 때 걱정은 주가가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대주 거래가 많아지면 증권사가 걱정해야 될 건 주가가 오를까 봐 걱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간의 리스크의 방향이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신용융자가 많아지고 오히려 대주거래가 많아지면 증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정부 생각이고 네. 그래서 너무 기계적으로 신용융자와 대주거래를 한꺼번에 합쳐서 자기자본 규제를 하지 말고 이 둘을 좀 분리해서 하자. 그래서 신용융자를 중심으로 차라리 하고 그만큼 대주거래는 활성화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도입이 된 거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대부분의 신용융자만 하고 있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뭐 수수료 수입이라든가 대주거래를 통한 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증권사들이 대주거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이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대주할 수 있는 물량이 훨씬 많거든요.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공매도 물량이 많은데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증권사에서 빌려준 이 신용융자를 통해서 산 주식을 담보로 잡았을 때 그 주식은 무조건 증권사가 빌려줄 수 있도록 의무화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담보로 잡혔더라도 개인이 동의해야만 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하나의 더 제한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얼마나 동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물량은 한계는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일본은 또 의외로 개인들의 동의 없이 그렇게 네. 증권사의 어떤 권한으로 그렇습니다. 대주를 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서 이 개인의 공매도가 또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기관들의 대차 시스템, 기관 대 기관의 거래 이제 대차 시스템이고 개인들은 이제 대주 시스템인데 이 차이가 좀 있어서 여전히 좀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특히 개인 차원에서는 주식 대여 해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보완책을 내놨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해소해 보겠다는 방안들을 내놨습니다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기엔 여전히 격차들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차 시스템과 대주 시스템 이렇게 시스템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완벽하게 공평한 운동장이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불만들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에 주식 대여 해지 운동이라는 게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 대여 해지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신용융자 담보로 맡겨서 그걸 이제 개인한테 대주하는 시스템 이외에 제가 이제 개인 뭐 투자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매수한 주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걸 대여해서 약정할 수 있는 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관하고 외국인들한테 주로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왜 우리가 산 주식을 외국인 개인들한테 공매도로 빌려주느냐 뭐 이거 하지 말자 이런 운동장인데 결국 그만큼 좀 불만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부분들 주식 대여 해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